자, 지금부터 저희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창립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안전을 선도할 저희 안전전문가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창립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저희가 다음 의전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창립총회는 총 1, 2부로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안전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빈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여기 앉아 계셨으니까 우리 먼저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대 김용민 부총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사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처럼 영상을 보내주신 귀한 귀빈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오영환 행안위 국회의원님, 이명수 국회의원님, 김진표 국회의원님께서는 영상과 축사로 여기에 참석해 주셨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황인구 시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소개 한 분 한 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 함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창립총회 및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성규 준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입니다. 마이크. 발기인 때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창립 총회 준비도 제가 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녕하십니까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안전하십니까로 좀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데이터거든요. 1년에 44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로 계산해 보니 1205명이 다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년에 5400명이에요. 계산해 보니 하루에 15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도 하루에 500명, 700명 많지만 따지고 보면 코로나 총 확진자가 15만 명이거든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1년 동안에 합쳐서 발생한 숫자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통에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이만큼의 숫자가 나타나는데 정부와 국회와 전문가들이, 국민들이 다 안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고 대책을 다 수립하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산하에. 그게 국민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국회에서 2019년도에 서울 잠원동에서 건물 철거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입니다. 또 5월 1일 날
재정 시행해서 1년 지나고 났는데 광주에서 더 큰 사고가 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한 번씩 안전 대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사고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각 개별 사업법에 의해서 안전제도나 어떤 안전 전문가, 협회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사고가 나는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협회나 자격 기준이 아닌 우리가 안전 전문가들이 전부 빅데이터를 한번 쳐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화하고 또 개선하고 그래야만이 정말로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영국에서 산업재해만 보면 영국의 산업재해가 200명대더라고요. 산업재해만 보면 우리가 2,000명대인데 근데 영국이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역시 영국은 좀 젠틀한 나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를 보십시오. 영국에 2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발생 인원이.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1,000명도 안 되잖아요. 산업재해는 영국이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코로나는 우리가 또 10분의 1도 안 돼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분명한 실마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 몇 년, 내일 모레 당장 내년은 안 되겠지만 몇 년 지나면 좀 영국과 좀 같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는 순간 좀 가슴이 좀 떨립니다. 영국이 200명인데 1년에 우리도 이상 100명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으로 정말 안전하십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쁘신데 신정은 의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딱 두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국회에. 현 행정안전위원장하고 다음에 차기의 행정안전위원장이 누구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신정은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의 위원이 아니십니다. 그 전 국회 때 아마 안전특위에 계셨었죠. 아마 다음 후반기 때 아마 내년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모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회중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특히 또 우리 김용민 부총장님 이런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총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여러분과 어떤 힘을 모으면 대안을 찾으면 앞으로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사 말씀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규 준비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안전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좀 전에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님께서 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 참 낯선 곳에 왔습니다. 오늘 안전 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정말 아주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고생해 주신 이성규 회장님과 여러 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울러서 국민대학교 김용민 부총장님 그리고 또 아까 총장님도 환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만들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왜 낯설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지금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있고요. 저는 이제 산업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산업 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제 업무는 아닌데요. 아까 우리 이성규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 세월호 직후에 국회에서 안전특위가 구성돼서 운영될 때 제가 그런 안전 문제를 한번 고민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뭐 제안이라고 이야기보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국민들의 이 안전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때 안전전문가협회가 처음 이렇게 창립된다는 게 정말 좀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떤 우리나라 이제 이 법제가 굉장히 민주화돼 가지고요. 어떤 분야의 사회적인 어떤 이슈 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이게 분출되는데 이게 다 이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이 수렴되고 정체화되고 예산으로 또 법제화되고 예산으로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데 대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렇게 그렇게 정책으로 그 법과 제도로서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것이 그런 스케줄을 갖습니다. 근데 거기는 반드시 그냥 뛰어난 정치인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정책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다 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러지만 출발점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역량입니다. 그 분야의 시민사회의 역량들이 모아졌을 때 그 분야의 정책과 법제가 이게 발전해 가는데 사실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대단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서 이게 전문가협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 영국은 200명인데 1년 사망률이 산업재해상 우리나라는 한 2,000명 정도 지금 사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보니까 이 안전 관련 전문가협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전문가협회의 그 출범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마 이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얼마만큼 정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또 정책 발전에 있어서나 국민들의 일상 그리고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데 여러분들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굉장히 뜻깊은 자리다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신 이성규 회장님에게도 여러분 자축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이 제도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 계기가 여러 차례 단계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제 거기는 이런 사회적인 관심도 집약했었지만 이 세월호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일상과 생명이 이 국가가 무한 책임지는 이게 개인의 잘못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국가가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는 중대재해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대재해라고 하는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거 아시죠? 중대재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대재해 하면 몇 명 정도 사망 이걸 중대재해라고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서 중대재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한 명 이상의 생명이 손실됐을 때 사망했을 때를 중대재해로 3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일 때 중대재해로 그리고 치료와 질병의 치료가 요하는 그런 그 질병자라든가 그런 부상이 10명 이상일 때 중대재해로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기준이 좀 높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잘 해나가면 국가적으로도 영국에 가까운 그런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처음에 중대재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을 때 우리 사회 일반에 있어서는 아이고 그것을 그런 정도로까지 국가가 아니 개인이 책임져야 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산업체에서 사고 나게 되면 죽기도 하는 것이지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대재해 할 때만 해도 바로 한 몇 개월 전인데 많은 기업인들이 저한테 중대재해 처벌법 좀 자정이 이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 저도 일부 좀 공감하는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고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도 최대한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영자까지 원청의 이 최고 책임자까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뭐 10억 1억 이상 1년 이상 그 징역형이라든가 10억 이하의 그런 벌금형이라든가 너무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쿠팡 사고나 아니면 저기 광주의 사고 그걸 보면서 저는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광주의 그 철거 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이 업체가 맡아왔는데 그렇게 우리의 안전 관리 수준이 그 정도였다라는 생각을 이런 정도였던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 느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제도도 우리 사회에 있던 그런 문화도 지금까지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관리 체계,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사실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당하고 사망하고 하는 불의의 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순간까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제3자가 이렇게 사고의 피해자가 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영국과 한국을 비교했던 회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 있는 저도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고를 겪어보니까 이런 안전과 재난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거의 5,500명 1년에도 된다는데 사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그런 또 연구를 하고 있고 법제를 준비하고 있는 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사회적으로 드러난 재해인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사실은 전남 나주하고 하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가시죠? 농촌 현장에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경운기 사고, 트랙터 사고. 아주 처참한 사고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그곳은 아예 그냥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와서 다 조사를 했어요. 최근에 경찰청, 농기계 도로 위에서 나는 사고, 또 이렇게 농협중앙회, 또 건보 이런 자료를 다 모으다 보니까 논밭에서 또 이게 농기계 사고에 의해서 1년에 돌아가시는 숫자가 무려 공식적인 국가의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사망 사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해에 대한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내맡겨지고 전혀 보호되지도 못하고 그것을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런 농촌 지역의 이 산업재해가 제도적으로는 산업재해와 같은 그 안전망을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과 또 여러 가지 안전 설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운행에 있어서 원칙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도 따라가야 되고 문화도 여러 가지 따라가야 되지만 전문가 역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사고가 그냥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관행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렇게 안전적인 그런 장치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개 사고 나면 원인을 규명해 보면 이렇게 설마 이거 가지고 사고 났을라디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단순히 이례적인 것으로 봐버리면 그 원인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그 구조적인 문제, 그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와 법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을 때 이런 그 안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산업 현장에 있어서 그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제도도 만들 겁니다. 이번에 처벌 이주 그리고 또 그런 책임자의 사고 책임에 대한 벌칙 이주의 제도는 만들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이 지금 산업적으로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당면하는 여러 가지 그 현장에 있어서 기술과 또 노하우가 축적됐을 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분야의 안전 전문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목소리를 좀 키울 필요가 있고 또 전문가의 역량들을 잘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안전문화와 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사회 운동을 좀 했던 처지에 있었는데요. 법과 제도는 정치권에서 최소한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만 결국은 그 분야에 관심 갖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요즘 조금 분야는 다르지만 느낀 것이 요즘 국회에서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단지 이 전염병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 지원 대책이 이렇게 크게 부각된 것만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최근에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국민들의 그 이익단체 또 부문과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자기의 활동력이 좀 커진 집단이 소상공인과 그 자영업자 이 분야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정책 거버넌스의 밖에서 존재했던 그런 사회 계층과 부문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이렇게 자기를 정립하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 두드러지게 가장 많이 그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조직화되고 또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 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번 그 1년 동안의 그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들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덧붙여서 보면 안전 전문가 여러분들의 이 역할들이 자기 개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정말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길게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우리 이송 회장님이 갑자기 차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을 꼭 한 분 한 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 활동하는 동안에 안전전문가협회가 하는 일이라면 항상 그 같은 그 후원자로서 항상 열심히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또 대한민국 안전문화 또 안전 정책이 발전하는데 저도 늘 옆에서 열심히 함께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창립총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성규 회장님과 신임 집행부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현장에서 많은 행정 경험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하다 보면 상위법 때문에 조례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신용은 우리 의원님께서 민간 협치를 잘 해주신다면 저희 협회가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응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제언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말 요즘 코로나 전국 때문에 행사도 다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특히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정말 특별하게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국민대학교에 감사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한영사까지 올려주신 우리 김용민 부총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부총장님께 한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십니까? 사실 제가 그 환영사를 할 저거는 안 되고요. 총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환영사를 말씀하시는 거니 마땅하나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의원님이나 아니면 아까 그 이성규 박사님처럼 안전 문제에 대한 무슨 저의 견해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환영사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창립 총회를 저희 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대학 총장이신 임홍재 총장님을 대신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때 한 차례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굉장한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창립 총회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려고 참석해 주신 그 신정훈 국회의원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짬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황인구 의원님께서 오신 것을 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이게 서대문구인가요? 네, 서대문구 의회 부의장이신 이경선 부의장께서 또 오셔서 참석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사회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송규 박사님 준비위원장을 이번에 하신 것 같고요. 또 정태영 교수님이 오늘 임시의장을 하시게 된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네 외빈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술사님들, 건축사, 교수님들, 안전 전문가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전 문제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안전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권의 명운도 좌우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탈리아랑 러시아가 주춤하는 바람에 저희가 명실공히 10대 강국에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안전 문제야말로 가장 현대 문명 국가가 추구해야 될 국가적 과제이고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경제 10대 강국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영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은 인류 국가들이랑 앞으로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야말로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게 아까 이송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으로 이렇게 입법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한 그런 생각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 전문가 협회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법 집행이나 법 제정을 담당하는 뭐 국회나 정부가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진단, 이것을 담당하시는 전문가 그룹이 두 번째 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 재해 현장, 이게 세 번째가 될 텐데, 요 세 축이 서로 삼박자를 맞춰서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안전 최강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동안 각 분야에서 활약해 오신 안전 관련 최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서 우리나라 전반의 안전 대책을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 시책에 반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변을 대신합니다. 이게 축하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에 축사를 해주시고 환영사를 해주신 우리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접 오시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그 귀빈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 겸 축사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앞장서 뜻을 모아주신 이송규 준비위원장님과 각 분야 안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의 해체공사장 사고와 이천 물류센터 화재, 그리고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키고자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등 매뉴얼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은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없이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 민간, 공공,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재난이 점점 복잡해지고 대형화되어가는 이때 전문가분들의 지혜와 집단지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이상 사고와 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안전전문가협회가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고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시 안전에 대한 고견과 정책 제안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리고요. 한국안전전문가협회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안전에 대한 많은 자문을 주시는 이송규 준비위원장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전을 위한 전문가님들께서 오늘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송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 기술사님, 건축사님 등 안전 전문가님들께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의기투합하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창립총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실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송규 회장님과 여러분을 칭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자리에 직접 참석하진 못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국회에서라도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무엇보다 현장이 안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원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우리 교수님과 박사님들이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라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작업은 현장의 안전, 그리고 연구, 축적, 그리고 후속 작업이 중요합니다. 후속 작업까지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저희 국회에서는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천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소방대원 중에 대장님, 김동식 대장님은 맨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모두 정리하고 모두 내보내고 맨 나중에 나온다 라고 하는 자세로 진압을 하셨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늘의 별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화재가 날 때마다 한 명씩, 두 명씩 사망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 이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이송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10%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상위 10%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전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1등으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동식 대장님처럼 우리 소방관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최첨단의 장비, 최첨단의 소재, 최고의 기술,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몸소 뛰는 소방관들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안전 전문가님들이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여러분이 진단하고 대안을 주시면 정치권이, 정부가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진단하고 대안을 주십시오. 저희가 현장에서도 뛰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을 받아서 입법으로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 방망이 두들겨 가면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송규 회장님을 비롯한 안전 전문가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안전 전문가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창립총회를 출범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협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이리저리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셨을 우리 이송규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 재난과 반복되고 있는 이런 참사로 생명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역시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하루 평균 6명이 넘습니다. 또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 다수가 목숨을 잃는 사고 또한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선진국이 한편으론 배우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멀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안전 전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를 만들어 주신다니 기대가 큽니다. 이송규 준비위원장님 말씀처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 구현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학계,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모여주신 만큼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토대로 좋은 해법 잘 찾아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함께 하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이 소중함을 늘 여러 차례 강조해오고 많은 대책을 그동안 쏟아왔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 이천 쿠팡의 물류창고 화재 사고나 또 광주에서 생긴 이 철거의 잘못에 따른 버스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전의 현주소가 어디가 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도 안전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의 노력에 불구하고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새롭게 챙겨야 할 그런 영역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문성과 전문성에 바탕한 구체적인 제도 확립과 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여건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전의 전문가들은 정말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각지대도 많고 또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문가 창립대회를 기치로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안전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전문가 차원에서 새롭게 끌어올리고 우리나라 안전의 현주소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는 중요한 변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출범하는 전문가 창립대회가 우리 안전을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뜻을 함께 모으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 다시 또 뵙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함께 안전을 위한 걱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축사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례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는 정부, 학계,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여러분들의 고견과 해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동하는 전문가 단체로 힘찬 발돋움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새롭게 발족하는 저희 안전전문가협회 결성에 힘을 보태주시고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안하려는 협회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는 시간 후 2부 창립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